순애야, 이거 혹시 너의 며느리 아니야? 새벽녘에 고요함을 깨우는 진동음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든 68살 김순애의 눈앞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오랜 친구 박말자가 보낸 메시지와 함께 사진 속에는 분명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뒷모습 김순애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간다. 덕면을 그런데 교회 앞에서 그녀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손이 떨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고 또 확대해 보았습니다. 의심의 실타래가 순식간에 김순애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 그 순간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일하는 며느리 윤서여. 15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했던 그 아이. 하지만 최근 들어 유독 피곤해 보이던 매일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서는 발걸음.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김순애는 급히 휴대폰을 베개 숨겼습니다.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매일 새벽에 나가는 걸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영아,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니? 네, 어머니 아침 일찍 기도하고 오면 마음이 편해요. 며느리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담담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하지만 김순애는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설마 그날 밤 김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15년 전 외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처음엔 어색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정이 들었던 그 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 아이가 내일 확인해 봐야겠다.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면을 미행하기로 그 남자가 누군지 왜 매일 새벽에 나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밖으로 넣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그날 새벽 4시 30분 김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고 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영이가 5시에 나간다고 했으니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현관을 주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란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이 흐르고 마침내 면을 위해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적을 가르는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애는 숨을 죽였습니다. 침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윤서영이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차림, 가벼운 가방을 어깨 메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푸른 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가방에는 뭐가 들었을까? 며느리는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애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의심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급히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며느리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선 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놓친다, 서둘러야 해. 며느리를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윤서영은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김순애는 적당간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5시 15분 며느리는 도로변에 멈춰서 택시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김순애는 재빨리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교회라면 이 근처인데 택시를 타려는 건가? 잠시 후 한 대의 택시가 멈춰서고 윤서영이 올랐었습니다. 김순애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빈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닌일은 시간에 어디 가세요? 택시 기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기 저 앞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탔는데 김순애는 뒷좌석에 올랐다며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앞서가는 택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입은 미행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김순애는 얼굴이 확 끊어렸습니다. 평생 남의 험담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면을 일을 미행하고 있다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이렇게라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김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고 택시는 점점 낯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마침 내 앞서 가던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윤서영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순애도 서둘러 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기서 기다릴게요. 일 보시고 오세요. 택시 기사의 말에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향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희미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와, 암, 요양병원. 김순애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양병원 병원이라니 그녀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누구였을까? 환자, 의사, 아니면 윤서영은 병원 입구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처럼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순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충분히 떨어진 벤치에 앉아 며느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안에 누가 있는 거지? 그때 어떤 환자를 만나러 온 걸까? 갑자기 김순애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이곳에 입원해 있어서 아니면 며느리의 친처? 하지만 그렇다면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매일 새벽에 몰래 와야만 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나 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김순애가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방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내 데스크에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방금 들어온 여자분이 어디로 갔는지 김순애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선생님 말씀이세요? 3층으로 올라가셨어요. 늘 그러시는데 윤 선생님. 김순애는 의아했습니다. 간호사가 며느리를 마치 직원처럼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층 버튼을 누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병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멀리서 간호사들의 대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애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를 찾아 병실들을 하나하나 살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김순애는 급히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윤서영은 잠시 병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순애는 숨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그 병실로 다가갔습니다. 병실 문에는 302호라는 번호만 붙어 있을 뿐 환자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는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애는 급히 옆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머, 이른 아침부터 누가 오셨나? 중년의 간호사가 302호 병실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김순애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병실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길을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렌지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순애는 용기를 내 문이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윤서영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는 하얀 머리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나이가 취급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람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김순애의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설마 사진 속 그 남자가 이 사람인가? 도대체 누구 빌래 매일 새벽마다 찾아오는 걸까? 마녀,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수건 가져왔어요. 얼굴 좀 닦아드릴게. 윤서영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건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노인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간병인처럼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김순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며느리에게 이런 정성을 들리는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면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대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애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 치근한 간호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오셨네요. 누구 찾으세요? 김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다가 혹시 302호 환자분 가족이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김순애는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매일 아음마다 오시는 윤 선생님 가족분이시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몇 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니 간호사의 말에 김순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년이라고? 그렇다면 며느리는 몇 년 동안이나 이곳에 와 있었단 말인가? 저 윤 선생님이라뇨? 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잖아요. 아침 출근 전에 항상 들르셔서 환자분 돌보시고 가세요. 정말 효심이 지극하시죠. 간호사의 말에 김순애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효심이라니 며느리와 이 환자는 어떤 관계였을까? 제가 실례가 될까봐 물어보지 못했는데 환자분과 윤 선생님은 어떤 관계신가요? 간호사는
잠시 김순애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면서 관계를 모른다니 이상했을 테니까요. 아, 저는 멀리 사는 침착이라 자주 못 배웠어요. 김순애는 극히 변명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분은 중증 치매이신데 거의 대화가 안 되세요. 윤 선생님이 유일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손을 잡으면 가끔 손가락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간호사의 말에 김순애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중증 치매라니 병실 안의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죄송해요. 잠시 실례할게요. 락들을 시간이 됐네요. 간호사는 가볍게 인사하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애는 극히 옆으로 비켰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병실 안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서영이 놀란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김순애의 시선은 이미 침대 위의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순애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김순애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침침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윤서영이 극히 일어나 김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 위에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윤서영이 김순애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간호사도 놀람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자 좀 가져올게요. 간호사가 재빨리 의자를 가져와 김순애를 앉았습니다. 김순애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 위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물 좀 마시겠어요. 어머니 윤서영이 물컵을 건넸지만 김순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침대 위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 씨가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윤서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요?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이다. 내 하나뿐인 동생.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순애는 여전히 침대 곁에서 동생 준식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강하고 활기찼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초점 없는 눈동자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간호사님, 잠시만 나가주시겠어요? 윤서영이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는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에는 김심애와 윤서영, 그리고 잠들어 있는 듯한 준식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식의 손을 잡고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한 동생의 손은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손보다 크고 따뜻했던 손이었는데 미안해 준식아, 누나가 너무 늦게 왔구나. 김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윤서영은 조용히 뒤에서 서 시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윤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준식이가 내 동생인 것?
김순애의 질문에 윤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갑에서 우연히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와 남동생 사진. 그리고 몇 년 전 제가 외래 근무할 때 이분이 처음 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담당 간호사가 아니었지만 차트에서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해서 찾아와 봤더니 윤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순애는 충격을 받은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얼굴 닦아드리고 손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김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몇 년 동안이나 자신도 모르게 동생을 돌봐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 김순애의 물음에 윤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동생이기만 나오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김순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식이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괴로웠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동안 병문 안에 갔지만 매번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동생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길을 뜸해졌고 결국에는 아예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못난 누나였구나. 김순애의 말에 윤서영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애는 천천히 준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약간 벌어진 입술, 주름진 이마. 그래도 분명 그녀의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던 그 동생. 25세 그녀가 신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신장을 내어준 그 동생. 내가 살아있는 건 다 준식이 덕분인데 김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영은 조용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어깨 손을 얹었습니다. 들었어.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조금씩 신장 이식 수술 받으셨다고.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25살 때였어. 갑자기 신장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았어. 투석도 힘들었지. 의사가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준식이가 스스로 나서서 자기 신장을 줍겠다고. 김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점골이 9살의 어린 동생이 눈앞을 살리겠다며 수술대에 오른 그 이후 그녀는 평생 동생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정작 그 아이가 아플 때는 김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윤서영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외삼촌은 어머니가 찾아오시지 않아도 늘 평온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고요. 어머니 얘기도 자주 해드렸어요. 김순애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준식이한테 내 얘기를 했니? 네, 매일요. 오늘은 어머니가 손자 도윤이 학교 숙제 도와주셨대요. 어머니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이셨대요. 이렇게 가끔 손가락을 움직이실 때도 있었어요. 윤서영의 말에 김순애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자신과 동생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감동과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준식아 누나 왔다. 미안해. 이제 자주 올. 김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준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식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손가락이 윤서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애는 눈을 크게 뜨고 동생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식아 누나 목소리 들리니 준식아 또다시 준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순애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의 반응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나를 알아보는 걸까? 김순애의 떨리는 질문에 윤도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목소리는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가끔 이런 반응이 있으세요. 그날 아침 병실을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김순세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윤서영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올랐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밖은 이미 환히 밝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택시 불러드릴게요.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자. 넌 출근해야지. 오늘은 휴가 냈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야겠다 싶어서 윤서영의 대답에 김순애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얼마나 세심한 면을 잇는지 그녀가 미행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택시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매일같이 동생을 돌봐온 며느리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 진우가 놀란별 정으로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아침부터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요. 진우의 물음에 김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영이 조용히 남편에게 눈짓을 했고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좀 쉬세요. 제가 따뜻한 차 가져드릴게요. 윤서영이 김순애를 부축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난 후 진우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왜 그러셔? 윤서영은 깊은 숨을 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나를 따라왔어. 병원 너 아침마다 가는 그 병원.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몇 년 동안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따라오셨대? 모르겠어. 아마 누가 사진을 보내거나 했나봐. 어쨌든 어머니가 많이 충격받으셨어. 윤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고생 많았어. 이제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네. 아니, 지금은 어머니가 쉬셔야 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알게 되셨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서영은 따뜻한 차를 준비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 김순애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이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남의 일처럼 나서서 힘든 일을 맡았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윤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동생분을 그리워하시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지 못하시는 이유도 이해했어요. 김순애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윤서영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삼촌이 제기도 소중한 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그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김순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묵묵히 해온 며느리가 이제는 그토록 고마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 내가 준식이 병원에 갈 것을 김순애의 물음에 윤서영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사실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어머니가 거기 계신 걸 봤을 때 김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윤서영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지만 또한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침내 김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영은 놀란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고맙다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줬으니. 김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저, 아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야.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병원에 가서 내 동생을 돌봐준 거, 그건 정말 큰일이야. 김순애의 진심 어린 말에 윤서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어머니께 말씀드릴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외삼촌 얘기만 나오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김순애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식이가 처음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얼마나 잘 망했던가. 평생 고마워했던 동생이 이제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맞아. 나는 준식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 아이 덕분인데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게.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외삼촌은 지금도 어머니를 기억하실 거예요. 비록 말씀은 못하시지만 오늘 보셨잖아요. 어머니 목소리에 반응하시는 걸. 김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의 목소리에 준식이가 손가락을 움직인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어떻게 미행하셨어요? 어머니 윤서영의 질문에 김순애는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자신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게 박말자가 사진을 보냈어. 내가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요? 윤서영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순애는 조금 쑥스러운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확대해 보니 분명 윤서영과 요양병원 입구에서 준식의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건 지난주에 외삼촌이 검사 받으러 가실 때 제가 부축해드린 거예요. 가끔 검사를 위해 1층으로 모시고 가거든요. 김순애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미행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삼촌을 윤서영의 조심스러운 눈에 김순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가야지. 내가 매일 가는 것처럼 나도 준식이를 찾아가야지. 윤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순애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함께 가요. 어머니, 이제 함께 가요. 윤서영의 말에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동생을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오해와 의심, 그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애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댄 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서영은
조용히 곁에서 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식이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고추장찌개를 참 잘 먹었지. 그래요? 다음에 병원에 갈 때 고추장찌개 맛이 나는 죽을 만들어 가볼까요? 김순애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의 충격과 혼란은 이제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에 따뜻한 한사함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아들 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도연이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김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날이라서.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도연이의 순수한 질문에 김순애와 윤서양은 서로를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날이라 한다. 김순애의 대답에 도연이는 더 궁금해하는 듯 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맛있는 불고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가 숙제를 하러 간 후 세 어른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김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많이 놀랐지. 내 동생이 그렇게 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양이 재빨리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고맙구나. 너희 두 사람에게 진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너는 이 아이를 내게 데려와 줬지 않니?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김순애의 말에 윤서양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양이가 몇 년 동안 삼촌을 돌봐왔다면서요? 정말 대단해요. 응,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나도 오늘 알았단다. 이 아이라 매일 새벽마다 병원에 가서 준식이를 돌봐줬다는 걸. 김순애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은 어머니께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 말에 김순애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라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준식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 아이 덕분인데. 진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삼촌이 어머니께 신장을 주신 거예요?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서온 5살 때 준식이는 겨우 19이었는데 망설임 없이 자기 신장을 내었었지. 그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삼촌이 기증자였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삼촌을 더 찾아봤어야 했는데. 김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너무 약했던 거지. 준식이를 보는 게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피하려고 했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도 병원에 갈 건데 함께 가실래요? 김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다음 날 새벽 김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윤서영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함께였습니다. 함께 택시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김순애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서영이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가요.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김순애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302호 병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윤서영의 질문에 김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영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준식. 김순애는 떨리는 다리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서영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준식아, 누나 왔다. 김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순애는 조심스럽게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준식아, 누나가 너무 늦게 왔구나.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서영은 조용히 다가와 준식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삼촌,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어요. 어머니예요?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김순애는 면을 위해 자연스러운 대화에 놀랐습니다. 윤서영은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준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준식아, 밥은 잘 먹고 있어? 몸은 편하니? 김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내 덕분에, 내가 준 신장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그대였습니다. 준식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김순애는 놀라 동생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식아, 다시 한번 준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윤서영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외삼촌이 반응하셨어요. 김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식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손가락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준식아, 누나 목소리 들리니? 준식아, 김순애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놀라움 속에 준식의 입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소 지는 것처럼 어머니 외삼촌이 웃으셨어요. 윤서영의 목소리에 김순애는 더욱 자세히 동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보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입가가 올라가는 것을 준식아 정말 내 목소리 알아듣는 것이 그날 이후로 김순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3번 윤서영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식이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김순애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대화는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동생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일들, 그리고 매일의 소소한 일상까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김순애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영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할게요. 김순애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영이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밥은 먹고 가니? 네, 괜찮아요. 병원에서 먹을게요. 윤서영이 현관으로 향하는데 김순애는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영아, 내 어머니, 내가 왜 간호사가 되었니? 뜻밖의 질문에 윤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오랫동안 아프셨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자주 입원하셨어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돌봐주셨어요. 저도 돈 사람이 되고 싶었죠. 김순애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랬구나. 지금은 어떠시니 몸은 괜찮으신가? 윤서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김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가격은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미안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니, 오로된 일이에요. 윤서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식이를 그렇게 돌봐준 거구나.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돕는 게 제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 특히 외삼촌은 어머니께 너무 소중한 분이잖아요. 김순애는 뭉클한 감정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순애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서영도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볼게요. 윤서영이 문을 나서자 김순애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 박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야, 나 순애야. 어머 순애. 요즘 통 연락이 없더라. 어쩐 일이야? 그게 내가 보내준 사진 말이야. 아, 그거 어떻게 됐어? 며느리가 뭐라든 김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내 동생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박말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준식이. 그럼 내 며느리가 서영이가 몇 년 동안 준식이를 돌봐주고 있었어.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않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김순애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식을 찾아갔니? 윤서영의 헌신을 알게 되니? 그리고 이제는 함께 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까지. 말자야,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며느리를 의심했다니. 아니야, 순애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그래, 이제야 내가 진짜 가족을 알게 된 것 같아. 통화를 마친 후 김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그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오랜 세월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준식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과 옆에서 있는 잘못 준식의 모습, 신장 이식 수술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식아, 내가 내게 생명을 주었는데 김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진호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랑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윤서영,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김순애는 윤서영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이런 선물을 주고 있었다니. 저녁이 되어 진호와 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김순애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준식은 병원에 누워 있지만 그를 함께 돌보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웃고 계세요? 도연이의 물음에 김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기쁘구나.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김순애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준식이 치매 판정을 받기 전에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준식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이 밝았습니다. 준식아, 내가 너를 버린 것 같다. 미안해. 김순애는 사진에 대고 속삭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혼자서 준식을 찾아가기로, 윤서영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다음 날 오전 김순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이수진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순애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 왔어요. 윤서영이는 야간 근무라 쉬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어제 윤 선생님 뵀어요.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김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윤서영을 존경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영이가 여기서도 많은 일을 했나 봐요. 이수진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자기 병원 일도 바쁜데 매일 아침 여기 들러서 환자분 돌보시고 정말 보기 드문 효심이죠. 김순애는 가슴씨 따뜻해졌습니다. 면을 이곳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네이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302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한 후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식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가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준식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식아, 누나 왔다. 김순애는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누나 혼자 왔어. 서영이는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쁘서 김순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함께 지냈던 날들, 그리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마치 준식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아서 여기 있는 거야. 준식아, 햇살이 가득한 오후 김순애는 병실 창가에 앉아 동생 준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정해진 날에 병원을 찾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윤서영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식의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준식아, 생일 축하해. 누나가 케이크도 가져왔어. 김순애는 작은 케이크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붉은 장미 모양의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준식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김순애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그녀는 준식을 대신해 초를 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야. 기억나니? 어릴 때 내 내일마다 내가 만들어줬잖아. 김순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과 단둘이 살았던 그 시절.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왔던 날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조용한 병실에 김순애의 목소리 많이 흘렀습니다. 문득 병실 문이 열리고 윤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네요. 저도 방금 퇴근했어. 서영아, 어서와. 준식이 생일이라 케이크도 가져왔어. 윤서영은 미소 지으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꽃다발을 병실의 창가에 놓았습니다. 외삼촌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아하시는 안개곡 가져왔어요. 김순애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준식이가 안개꽃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니? 윤서영은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전 외삼촌 병실에 안개꽃을 가져갔을 때 유독 반응이 좋으셨어요. 그 뒤로는 종종 가져가곤 했죠. 짐순애는 다시 한번 윤서영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정성껏 준식을 돌봐 왔는지 이런 작은 부분도 느껴졌습니다. 고맙구나. 서영아, 정말 고마워. 김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영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두 사람은 준식의 침대 양쪽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물론 준식에게는 먹을 수 없었지만 그의 생일을 함께 축하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영아, 내게 물어볼게요. 내 어머니, 무엇인가요? 김순애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준식이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했니? 나한테 말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윤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이 질문을 예상했던 듯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외삼촌의 차트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중증치매 예후가 좋지 않다고 적혀 있었어요.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식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이 모든 걸 알려드리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특히 외삼촌이 어머니께 심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윤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순애는 윤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외삼촌을 돌보자고 어머머 대신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김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자신과 준식을 생각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준식의 침대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순애와 윤서영은 놀라 준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식아, 김순애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윤서영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 준식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분명 김순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식아 정말 내 목소리 듣고 있는 것. 이 김순애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식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외삼촌이 웃으셨어요. 윤서영의 목소리에 흑분이 실렸습니다. 김순애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놀라움 속에 준식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살짝 웃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아시기가 내 손을 윤서영은 재빨리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이수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식이가 반응을 보였어요. 눈도 떴고 손도 움직였어요. 김순애의 흥분된 목소리에 이수진 간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준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의식 수준이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게. 이수진 간호사가 나간 후 김순애와 윤서영은 침대 곁에서 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준식의 눈은 다시 감겼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김순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이게 정말 기적일까? 어머니 치매 환자분들은 되때로 이런 맑은 순간을 가지세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분명 외삼촌이 어머니를 알아보신 거예요. 김순애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준식이 자신을 영원히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도착하여 준식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의식 수준이 약간 향상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이런 일시적인 객언이 있을 수 있지만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순회의 대답에 의사는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는 몇 가지 검사를 더 지시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영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준식이 생일에 윤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기뻐요. 외삼촌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식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지만 때대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병원을 나서는 길에 김순애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청청한 밤하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서영아, 오늘 정말 행복했구나. 저도요. 어머니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택시를 기다리며 김순애는 문득 면을 얘기해 물었습니다. 서영아, 내게 정말 미안한 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가 널 의심했지 않니? 그 사진을 보고 윤서영은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라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도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어야 했는데, 김순애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윤서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외삼촌을 다시 찾으셨잖아요.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마음도 평화로워졌어. 준식이도 날 알아보고 내가 곁에 있어 주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김순애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권한은 김순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 윤서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순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그보다 오늘 준비는 다 됐나? 윤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다 됐어요. 진우도 일찍 퇴근한대. 도연이는 학교에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다 준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식의 병실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갖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준식의 상태는 여전히 중증 치매였지만 지난 생일 이후 종종 맑은 의식을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순애, 나, 윤서영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좋아하시는 배도 깎아놨어요. 병원에 가져갈게요. 김순애는 감사한 마음으로 면을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영은 여전히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준식을 찾았고 김순애도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준식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영아, 내 어머니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윤서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오늘로 100번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줬는지 김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영은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제게 가족을 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깊은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가족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순애와 윤서영, 진우, 그리고 도윤 4사람이 302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준식은 창가에 놓인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즈 간호사가 그를 이르며 앉히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은 온 가족이 다 오셨네요. 이수진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순애 가족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김순애는 준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식의 얼굴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김순애가 다가가자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나 왔어. 오늘은 온 가족이 다 왔어. 윤서영은 테이블에 가져온 음식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도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분이 할머니 동생이에요? 저랑 닮았어요. 윤서영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도연이가 외삼촌을 많이 닮았지. 특히 눈매가. 도연이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준식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도연이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외할아버지라는 호칭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도연아,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진우가 부드럽게 아들을 교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제 딸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외할아버지가 맞아요. 도연이의 말에 김순애와 윤서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논리가 웃음을 잘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외할아버지 그것도 좋겠다. 김순애는 도연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준식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식아, 들었지? 이제 넌 외할아버지래. 그 순간 모두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도연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외삼촌 윤서영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김순애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식의 움직임은 분명했습니다. 비록 서하고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의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준식아, 정말 알아듣고 있는 거니? 김순애의 떨린 질문에 준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반응이에요. 진우가 감탄했습니다. 윤서영은 준식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눈으로 볼 때도 이것은 단순한 무의식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저희 목소리 들리시죠? 손을 한 번 더 움직여 보세요. 윤서영의 부드러운 요청에 준식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순애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준식아. 고마워. 가족들은 준식의 침대 주위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도연이는 준비해 온 그림을 보여주었고 진우는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서영은 병원 일화를, 김순애는 옛날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준식은 대부분 반응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눈동자를 움직이거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면회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도 준식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학교 그림도 가져올게요. 도연이가 순진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진우도 준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삼촌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윤서영은 준식의 입을 정돈하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외삼촌,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푹 주무세요. 마지막으로 김순애가 준식의 곁에 앉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잠시 병실 밖으로 나가둔 안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준식아,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내가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니 김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내게 생명을 주었듯이 서영이는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 내가 없었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서영이가 없었다면 우린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고. 준식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순애는 놀라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준씨가 김순애는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했습니다. 고마워 내 동생. 그리고 미안해. 병실을 나오는 김순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가족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김순애는 윤서영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서영아, 잠시 이야기 좀 할.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순애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거야.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빛이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녹색 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 어머니의 반지였어.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지. 언젠가는 면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구나. 김순애는 반지를 꺼내 윤서영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귀중한 걸 책에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준식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윤서영은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윤서영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말대로 이제 너는 내 딸이야. 김순애의 말에 윤서영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날 밤 김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에 준식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윤서영과 진우 도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아침이 밝았을 때 김순애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해는 상처를 주지만 진정한 마음은 결국 통합니다. 김순애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순애 여사님과 면을 인 윤서영님, 그리고 투병 중인 남동생 김준식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아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